아직 일말의 구체적인 지역 세분화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실정에 단톡방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의 물건들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공시가 1억 미만 썩빌 투자는 일단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공시가 1억 미만 썩빌, 썩은 빌라라고 하죠. 즉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구축 빌라 투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최근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강남권 이외에 썩빌에 대한 소액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 수요는 제가 볼 때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지방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수요를 정부에서 원천 차단하게 되면서 그 투자 수요들이 인서울 썩빌에 많이 몰린 영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썩빌 투자에 대한 저의 의견과 분석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명칭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SOC 사업들에 의하여 강북권, 방학동이나 창동, 강서권, 영등포, 은평구, 신림 등 서울 외곽 지역에 낙후돼 있던 저층 빌라촌 주거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에 따른 실거래가와 호가가 매우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이러한 이슈들은 일명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 썩빌들의 전세가 상승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은 매우 상승하고 최근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썩빌들에 대한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전세가가 하방 경직성을 매우 두텁게 가지고 썩빌들의 매매가도 지지해주며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나 매매 시세가 아파트에 비해 불투명하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도 아파트에 비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썩빌이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호재라든지 SOC 사업,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 부분이니 제가 여타 지역들에 대한 호재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공시가 1억 미만 투자를 하실 때 주의사항과 어떠한 투자 관점을 견지하시는 것이 투자에 효율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의 전세가를 분석합니다. 이게 사실상 말이 쉽지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일 경우 해당 물건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적정한 것인지 알기는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장을 다니고 답사를 다니면서 인근 부동산을 들려보시고요. 제 전편 영상들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10개년치 이상의 실거래가를 찾아봅니다. 매매와 임대 시세 두 가지 모두 제공되니 두 가지 모두 적어도 10개년치 이상을 참고하셔서 적정 시세를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권이든 공공기관에서든 출시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임차인 입장이 되어 해당 물건에 전세를 들어온다고 생각해보고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얼마인지, 금리는 얼마인지, 주변 전셋집들의 시세와 집 컨디션 등 비교할 수 있는 대체재들의 상태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의 상태를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 소위 말해서 투기성 단타 수요들의 폭탄 돌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썩빌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빡! 하고 공공재개발지로 선정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1억 원저리의 썩빌을 사서 시세가 10억 가까이 되는 인서울의 새 아파트를 받으면 너무나도 대박 투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희박합니다. 투기성 단타 수요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또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전세를 끼고 산 나의 썩빌에 현재 전세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는지 또는 현재 임차인이 지금 바로 퇴거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보다 높게 전세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물려도 전세가를 높여받으면서 해당 물건지만 가지고 신축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을 찾아봅니다. 요새 부동산 플래닛, 디스코, 앱 등 민간에서 개발한 좋은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PC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 시리얼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해당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을 검색하셔서
해당 물건이 어떠한 도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용도 지역은 무엇인지, 또한 대지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 조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이 도로를 북쪽에 끼고 있으며 코너 땅 건물일 경우 추후 신축을 올릴 시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로 건물을 올릴 수 있어 매우 좋은 토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건축의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공부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대부분 썩빌들이 1종 주거지역 아니면 2종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1이 들어갔다고 일정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2종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히셨죠. 1종 주거지역은 2종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 2종 주거지역에 썩비를 투자하시는 것이 추후에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지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해당 물건의 토지를 얼만큼 소유하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지지분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대지지분이 클수록 해당 물건의 구분 소유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말해서 100평의 토지에 썩빌이 지어져 있다고 하면요. 그 빌라가 10세대라고 치면 한 세대당 10평씩 대지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빌라의 총 세대수가 8세대라 치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대지지분은 12.5평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빌라의 총 세대수가 적은 물건이 내가 대지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이렇게 서울에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썩빌 투자도 접근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느 누군가가 개발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재건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투자에 있어서의 통찰력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공시가 1억 미만 초기 썩빌 투자를 접근하실 때는 단타성 투기 수요에 폭탄 돌리기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해당 물건의 전세가 상승 여부, 추후 해당 물건지만 신축으로 올릴 수 있는지의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당 물건지만 신축으로 올려도 시세 차익은 1억 이상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디테일한 부분은 직접 검색을 해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는 등의 노력을 하시면 그건 역시 부동산 공부에 대한 걸음을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에 담기 어려운 디테일한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나 강의에 대한 문의나 요구들이 많이들 있으십니다. 이걸 언제 한번 해야지 싶긴 한데요. 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제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새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단톡방이나 스터디들이 구성되어 공시가 1억 미만 썩빌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일말의 구체적인 지역 세분화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실정에 단톡방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의 물건들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공시가 1억 미만 썩빌 투자는 일단 단타성 투기 수요의 맨 마지막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전세가 상승 가능 여부와 토지 이용 계획을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